저는 39, 40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현재 6개월 휴직 중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휴직은 6개월이고 이 안에 답을 못 찾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직을 시작하기 전부터 회사 밖 독립과 관련된 책을 쌓아놓고 읽었거든요. 이 책 내용을 등불 삼아서 6개월 계획을 세웠고 이걸 남편에게도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은 휴직 1개월 차고 책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저한테 뭘 시켰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5가지로 줄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돈 벌기 위해서 퇴사 전에 해야 할 5가지. 언젠가 홀로 서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조직에 기대지 않고 회사 밖에서도 팔 수 있는 전문성은 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는 일인데요. 그래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저도 과거 제가 회사 안팎에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와 성과냈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근데 전문성 앞에 팔 수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팔 수 있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제 성과를 돌아보니까 만든 건 많은데 해결한 건 그에 비해 적었어요. 콘텐츠 마케터, 독서 모임 운영자, 강사로 일해온 제가 저의 성과들을 다 써놓고 보니까 패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콘텐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결했던 패턴을 보니까 저는 문제를 정의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푸는 기획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도전하는 일에서도 팔릴 만한 상품을 기획하는 역량은 이미 있구나 하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일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요. 회사 이름과 직급을 빼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동사로 정의해 보라는 거죠.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 영업 담당자 이렇게 직함으로만 내 일을 정의하면 회사가 사라지면 내 일도 함께 사라지게 되니까요. 책 속에서는 이런 예들이 나왔어요. 배우이자 화가 뮤지션인 백현진 씨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JTBC의 한민용 앵커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해요. 콘텐츠 마케터가 본업인 저는 기업이나 사람이 자기만의 이야기로 가장 자기답게 빛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라고 저의 일을 동사로 정의해 봤어요. 지금까지 이 빛나게 해줄 대상이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해 일하려고 커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 피벗 중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내 다음 일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직업명이 아니라 동사로 표현해 보는 과정은 꼭 한번 거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콘텐츠 확보하기인데요. 회사에서 독립하려는 사람한테 콘텐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모든 책에서 입 모아서 가장 강조한 필수 항목이고 저 역시 노출된 장소에 내 콘텐츠를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과 인맥이 아주 많은 분이라면 콘텐츠 만드는 걸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은 콘텐츠가 없으면 이제 명함도 없는 마당에 나를 소개할 수도 없고 내 전문성을 검증할 수도 없고 또 내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자기 체질에 맞는 플랫폼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분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주는 게 잘 맞더라고요. 4년을 해온 인스타그램보다 콘텐츠 2개 올린 유튜브 채널 그리고 뉴스레터 구독자가 더 많거든요. 자기와 맞는 플랫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고 많은 플랫폼 중에 저는 이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유튜브로 모인 트래픽을 저의 잠재 고객이자 찐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서 앞으로 꿀팁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배우는 건데요. 퇴사하고 나면 당장 돈 벌기에 급급해서 투자보다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중일 때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아는 상태에서 내 다음 스텝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보는 거죠. 김호우 작가의 What Do You Want?라는 책에 다음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매일 2시간을 주식처럼
타협 없이 투자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 코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도우려면 코칭은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더 잘 꺼내주고 싶어서 코칭과 내러티브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KLC 코치 인증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작게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데요.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팔아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책에서도 직장인일 때 마음껏 시도해보면서 내 아이디어와 가설을 검증하라고 임모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 남편 사례인데, 제 남편은 작게는 조직, 크게는 백화점, 지점 하나를 관리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스스로도 조직 관리에 역량이 있고 이 일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직 관리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면 팔릴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럼 거창하게 막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파고 브랜드명 만들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링크드인이나 브런치에 효과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법을 글로 써봐요. 이 글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엔 주변 팀장급 지인들한테 수요를 확인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발전시키면 그 다음에 유료로 한번 모집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진짜 팔고 싶은데 남편 데리고 진행해볼까 싶네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코칭 기본 코스를 수료하면 곧바로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빠르게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성공적인 회사 밖 독립을 위해서 퇴사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시기만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 혼자 서야 할 시기는 찾아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독립을 미리 준비하는 건 결국 나와 회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는 내 일이 회사 밖에서도 써먹을 무기라고 생각하면 대충 할 수 없게 되고 부족한 건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니까요.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싫으시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 읽었던 책 중에 특히 좋았던 책과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줄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뒀어요. 이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직장인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힘내서 나아가 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